다음은 대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더 줄어들고 빌린 대출은 더 빨리 갚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것 이상의 돈은 쉽게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오늘 오전에 추가 보완책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아무래도 이번 대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면 DSR 규제,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차주, 돈 빌린 사람의 소득과 비교해서 매년 얼마씩 갚아 나갈 수 있는지 보고 대출을 받게 한다는 거죠. 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개인별 전체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DSR 40%를 바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매년 2천만 원씩 갚아 나갈 수 있을 정도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만. 네. 문제는 신용대출에 대한 만기가 앞으로 5년으로 짧아지면서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연소득 5천만 원인 차주가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이미 받아놨다고 보면요. 규제 지역에서 시세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한다 쳤을 때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억 5천만 원까지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전체 대출의 기준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벌충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더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금융권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이금융권으로 갈 수 있기는 한데요. 금융당국은 이금융권 역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카드사에서 장기 대출을 받는 카드론의 경우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들어가고요. 기존의 이금융권은 차주별 DSR 60%까지 가능했지만 5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보험사나 저축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액도 줄어듭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에는 사실 실수요 성격이 강한 그런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 관리에서 좀 제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 내로 맞추도록 했지만 전세대출은 연말까지 제외시켜준다고 했었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도 전세대출은 차주별 DSR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전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는 다시 포함됩니다. 결국 은행별로 전세대출을 내줄 때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나눠 갚도록 한다는 방침이라서 상환 부담이 개별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뭐 말 그대로 부채와의 전쟁이네요. 알겠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